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길이 좀 안 보이는 것 같다. 아, 답답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정말 그럴 때가 있죠. 뭐 회사 일이든 아니면 관계 문제든 어떨 땐 그냥 나 자신이 좀 흔들리는 느낌일 때도 있고요. 네, 마음이 꽉 막힌 것 같고, 그럴 때 우리 뇌도 좀 새로 고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컴퓨터 느려지면 껐다 켜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우리 뇌도 약간 새로운 자극을 주면 다시 좀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뇌를 깨우는 방법 세 가지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뇌과학이랑 심리학 연구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네, 재미있겠네요. 첫 번째 방법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게 좀 의외일 수 있는데 우리 주변의 감각을 일부러 좀 차단해 보는 거예요. 멈춰 보는 거죠. 네, 맞아요.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많은 정보 속에 사는지 생각해 보면 아유, 정말 많잖아요. 보는 거, 듣는 거, 스마트폰 알림 계속 울리고요. 그렇죠. 정신없죠. 네, 이런 외부 자극을 의도적으로 잠시 줄여보는 거예요. 요즘 미국 같은 데서는 플로팅 탱크라는 게 있다면서요? 아, 네네, 들어봤어요. 감각 차단 탱크라고도 하고, 그게 정확히 뭐죠? 그러니까 아주 짠 소금물 위에 몸을 그냥 둥둥 띄우는 건데요. 네. 중요한 건 그 공간이 빛이 하나도 없고 소리도 완전히 차단된 그런 상태라는 거죠. 몸무게도 거의 안 느껴지고요. 와, 상상만 해도 좀 신기한데요? 빛도 없고, 소리도 없고, 무게감도 거의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뇌는 그냥 가만히 있나요? 아무 자극이 없으니까? 아, 근데 그게 또 재밌는 게요. 외부 자극이 딱 사라지면 뇌가 멈추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막 스스로 새로운 생각이나 느낌, 어떤 때는 이미지 같은 걸 만들어내기 시작한대요. 오, 신기하네요. 네, 경험한 사람들 말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안에서 뭔가 막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혹시 그 외부 소음이 없어지니까 내 안의 목소리가 더 잘 들리는 뭐 그런 걸까요? 아, 정확해요. 맞습니다. 평소에는 막 바깥 일에 신경 쓰느라 잘 못 듣던 내 생각, 내 감정들을 더 분명하게 딱 마주하게 되는 거죠. 네. 시끄러운 데 있다가 갑자기 조용한 곳에 딱 들어간 느낌이랄까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게 되고 문제 해결 방법이나 새로운 깨달음 같은 걸 얻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근데 꼭 그런 비싼 시설에 가야만 하는 건 아니겠죠? 아, 그럼요, 그럼요. 핵심은 그거예요. 잠깐이라도 외부랑 연결을 끊고 내 안으로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 네. 그냥 뭐 스마트폰 잠깐 멀리 두고 조용한 방에서 눈 감고 명상하는 거 있잖아요. 한 5분이라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아,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요? 네. 중요한 건 의식적으로 잠깐이라도 내 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꾸준히 갖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감각 차단으로 내면에 집중하기.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뭔가요? 이건 좀 반대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이번엔 반대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본 새로운 경험에 그냥 확 뛰어들어 보는 거죠. 새로운 경험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요? 뭐 아주 낯선 곳으로 슬쩍 여행을 가본다거나 아니면 전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평소 나라면 에이 절대 안 하지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 활동에 용기를 내보는 거예요. 아,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보는 거군요. 네, 우리 뇌는 원래 좀 익숙한 걸 좋아해요. 그게 편하니까 에너지를 아낄 수 있거든요. 늘 가던 길, 늘 하던 생각. 그렇죠. 근데 계속 그렇게 익숙한 것만 하면 뇌가 새로운 연결을 만들 필요를 못 느껴요. 뇌 안에 새로운 길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새로운 경험이 뇌에 새로운 길을 터주는 거군요. 그렇죠. 새로운 장소,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람 이런 걸 만나면 뇌가 이거 뭐지? 처음 보는데? 하면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려고 막 일을 해요. 안 쓰던 뇌 부위들이 연결되면서 새로운 신경회로,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의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 신경 가소성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뇌가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변하고 성장하는 능력이에요. 아까 그 옛날 수행자들 이야기도 재밌던데요. 일부러 막 불 옆에서 요가하고 한 발로 오래 서 있고 그런 힘든 걸 했다고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익숙함을 깨려는 아주 극단적인 방법이었던 거죠. 몸이 엄청 불편하거나 힘들면 정신 상태도 평소랑 달라지거든요. 네. 그렇게 일부러 극한 상황으로 가서 평소 생각의 틀을 확 깨고 뭔가 다른 깨달음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이거였구나 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유레카 뭐 이런 거네요. 네, 비슷해요. 아니면 오랫동안 안 풀리던 문제의 답이 딱 보이기도 하고요. 물론 뭐 우리는 그렇게까지 힘들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그리고 다른 길로 한번 가본다거나 안 듣던 장르 음악을 들어본다거나 아니면 평소 절대 안 먹는 새로운 음식을 한번 먹어보는 거. 이런 사소한 것들도 뇌에는 되게 신선한 자극이 돼요. 네. 외국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그냥 낯선 동네를 훌쩍 걸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런 작은 모험들이 쌓이면 뇌가 점점 유연해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잘 떠올리게 되고요. 네. 새로운 경험으로 뇌에 색일 내주기. 기억해야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인데요. 이건 좀 더 강렬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조금은요. 뭐냐면 의도적으로 자기 한계를 한번 시험해보는 경향이에요. 한계요? 네. 주변에 보면 가끔 큰 사고를 겪거나 아니면 심각한 병을 이겨내신 분들 중에 그 일 겪고 나서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 네, 있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렇죠. 물론 그 경험 자체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아주 힘든 경험을 통과하면서 삶에 대해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게 되고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되나요? 죽을 고비를 넘기거나 하는 그런 경험들이요? 네, 아주 극심한 고통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뇌에서 평소랑 다른 물질들이 막 분비돼요. 대표적인 게 엔돌핀 같은 건데요. 아, 엔돌핀. 네, 이게 고통을 줄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생각이나 감정 상태를 평소와는 완전 다른 모드로 바꿔놓기도 해요. 그러면서 세상을 전혀 다르게 보게 되거나 깊은 통찰을 얻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와, 그렇군요. 근데 이걸 일부러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위험하게? 아, 절대 안 되죠. 그건 정말 중요해요. 위헌한 상황을 만들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핵심은 그 경험 자체가 아니라 그걸 통해 얻는 관점의 변화예요. 관점이 확 바뀌는 거. 네. 마치 산 정상에 올라가야만 아래서는 안 보이던 넓은 풍경이 보이는 것처럼 어떤 한계 상황을 딱 경험하고 나면 기존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달라 보이고 삶을 더 넓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일상에서 좀 안전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한계 경험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단식 같은 거요. 정해진 기간 동안 음식을 안 먹는 거. 몸은 힘들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아진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 단식. 네. 아니면 뭐 마라톤 완주 목표를 훈련한다거나 아주 힘든 등산에 도전하는 것처럼 신체적인 한계를 시험해보는 것도 좋고요. 꼭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스스로 좀 어렵다 싶은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려고 끝까지 노력해보는 경험 자체가 중요해요. 그런 경험이 약간 작은 죽음 체험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정확한 표현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우리한테 작은 죽음과 부활 같은 강렬한 자극을 주는 거죠. 나는 원래 이래, 세상은 다 이런 거지 하는 스스로 만든 생각의 틀을 깨는 거예요. 네. 내 한계를 직접 보고 그걸 넘어서면서 나 생각보다 괜찮네? 하고 깨닫게 되고 세상을 보는 눈도 훨씬 넓어지는 거죠. 듣고 보니 우리가 막막함을 느끼는 게 어쩌면 세상은 계속 변하는데 나만 좀 익숙한 곳에 머물러 있으려고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세상은 계속 변하는데 내 생각, 내 방식이 옛날 그대로면 당연히 뭔가 삐걱거리겠죠. 컴퓨터 OS 업데이트 안 하고 계속 쓰는 거랑 비슷해요. 아, 비유가 딱이네요. 네. 처음엔 잘 돌아가도 점점 느려지고 새 프로그램이랑 안 맞고 그러잖아요. 우리 뇌도 마찬가지예요. 주기적으로 새로운 자극으로 리셋도 하고 변하는 세상에 맞춰서 생각도 업데이트를 해줘야 해요. 네. 내가 믿고 있는 거, 내 습관이 지금도 괜찮은지 계속 돌아보고 필요하면 바꿔야 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 나눈 세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는 감각을 좀 차단하고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기. 네, 둘째는 익숙한 틀을 깨고 새로운 경험에 도전해 보기.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보면서 새로운 관점을 얻어보기. 네. 이 세 가지 방법이 우리 생각의 리셋 버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답답했던 상황을 좀 다른 눈으로 보게 도와주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머리로 그렇구나 생각만 하는 것보다 직접 몸으로 부딪혀보고 경험할 때 훨씬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맞아요. 직접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이 워낙 빨리 변하니까 우리 스스로도 가끔은 기존 생각을 좀 비워내고 새로운 걸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뇌에게도 가끔 새로 고침할 시간을 줘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계신 나라나 문화에서는 이렇게 삶이 좀 막막하게 느껴질 때 주로 어떤 방법들을 쓰는지도 궁금하고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야기 나누면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